지난 3년간 14명의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한 포스코. 최근 연이은 사고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는 데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서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이딴 산재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명 평가기관의 ESG 평가에서 AA 등급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ESG 평가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산재 같은 불리한 정보를 기업이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국 평가사들은 언론을 통해 산재 사고를 파악하고 평가하는데 보도되는 건 전체 산재 사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기업에게 불리한 내용은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반면 ESG 위원회 신설 같은 유리한 내용은 평가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원청이 하청한테 이제 모든 그 위험한 일을 다 떠넘기고 그렇게 이제 죽음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ESG 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리됐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질 경우 사업주를 엄하게 처벌해 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법. 그러나 반쪽짜리란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재개의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고 산재 사고의 80% 이상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3년간 법 적용이 유예됐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제외, 50인 미만 3년 이후에 이렇게 된 거 정말 저희는 너무 놀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죽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이 법을 만들면서 10%만 살리겠다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재계는 지금도 이 법이 과하다며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면책 조항을 추가해 줄 것, 그리고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1명 이상 사망이 아닌 2명 이상 동시 사망 또는 1년 이내 2명 이상 사망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평택항 터미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철판에 깔려 숨진 대학생 고 이선호 씨. 재계의 요구대로 법이 바뀌면 이 씨처럼 노동자가 홀로 사망한 경우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난 2018년 화력발전소의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물밑에서 재계 쪽에서는 또 수작을 부리고 있고 이런 것도 아예 그냥 이 사람들도 지켜지지 않도록 지킬 수 없도록 이렇게 또 물밑 작업을 하고 있어서 많이 답답한 상태입니다. 재계의 요구를 대변하는 건 경제단체들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새 회장이 된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경총과 전경련 같은 곳들입니다. 이들 경제단체들은 최근 앞다퉈 ESG 위원회를 꾸리고 해외 투자 사절단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체마다 전담 조직을 만들며 ESG에 사활을 걸었다지만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만큼은 입장 변화가 없었습니다. ESG 경영을 외치면서도 정작 ESG의 S, 안전한 노동환경 만들기란 사회적 책임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산재 문제만 보면 도저히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도상국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현 상황이 너무너무 이제 참담하고요. 국내 ESG 평가사들은 대기업들이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 이른바 오너 리스크에 대한 평가도 관대한 편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SK그룹 오너 일가의 맏형인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자신이 이끄는 6개 회사에서 2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부당하게 빼내 사용한 혐의입니다.
그런데도 SK네트워크스는 지난 3월 국내 한 평가기관에서 ESG 성과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게 가버넌스 이슈예요. 근데 ESG 이야기하면서 가버넌스는 거의 빼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기업들이 고쳐야 될 게 많은데 부담스러워하니까 빼버리는 건데 잘못된 접근이죠. 현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하는 ESG 평가 지수를 비롯해 600여 개의 ESG 평가 지수가 국내외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컨설팅 시장은 호황입니다. 국내 최대 로펌으로 불리는 김앤장을 비롯해 태평양, 화우, 광장, 율촌 같은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ESG 전문팀을 꾸렸습니다. 아직 내공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시험만 잘 보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국내에 체계적인 교과서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시험은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쪽집게 강의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장이 아직 형성이 덜 됐기 때문에 그 쪽집게 강사들도 아직 검증이 덜 됐습니다. ESG 평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공신력 있는 이른바 KESG 지표를 개발해 올해 하반기 중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ESG의 가장 기본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고 그 사회적 책임의 기본은 또 인권과 생명 존중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 그리고 재계가 ESG를 외치면서도 정작 산재 사망 사고를 외면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이 고 김용균 씨도 그렇고 얼마 전에 고 이선호 씨도 있었고요. 이렇게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사고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이 ESG 평가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직 우리나라는 ESG 도입 초기 단계이고요. 공신력 있는 평가 기준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돈벌이가 되니까 뭐 평가 기관이라든지 컨설팅 업체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우리 사회에 ESG 열풍이 불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업 이미지 홍보 수단 정도로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